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짜 사실 저의 이야기를 하러 나온 2학년 5반 백승아입니다. 이성과 감성은 자주 많이 비교되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굳이 흑백 논리에 따져서 너는 감정적인 사람이니 이성적인 사람이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당연히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할 테지만 저는 정말 눈물도 많고 사소한 일에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그냥 아예 이성은 생각을 잘 안 하는 그냥 감정만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행복과 슬픔, 기쁨 이런 걸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감정이 진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사실 오늘 이런 것에 대해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한창 페이스북에서도 잠시 돌았던 사진인데요. 여러분은 남자가 정면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면으로 보는 사람과 측면으로 보는 사람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측면은 감정적인 사람이고 정면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그림 하나로 내가 감정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게 구분이 될까요? 저는 사실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당연히 옆을 보고 있지 왜 앞을 보고 있겠어 라고 했는데 옆에서는 야 이거 당연히 정면을 보고 있지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감정적인 사람은 흔히 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눈물이 많고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의 행동에 신경을 쓰고 매우 예민하며 스스로 약점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타인의 말에 동조를 잘한다. 아까 잠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옆에서 누가 울면 같이 울고 사실 아까도 조금 많이 슬펐어요. 조연수 학생으로 울고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멜로디가 좀 잔잔해지면 울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누군가가 중요한 사람이 죽거나 울거나 그냥 갑자기 누군가 이별을 하면 옆에서 같이 울고 되게 눈물도 많고 감정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을 한 거는 그냥 감정적이어서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에 대해 솔직히 우리나라는 비난을 많이 합니다. 감정을 표출하면 진짜 이기적이다, 아니면 쟤 왜 이렇게 찌질해? 이런 식으로 많이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냥 괜찮냐고 다독여주는 사람보다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사실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모션 증후군과 같은 그런 병도 생겨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저는 감정을 이 3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것, 또 하나의 나, 그리고 세상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 솔직히 감정이 없다면 이 세상을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이 돼요. 기쁠 때 기쁘게 웃지 못하고 슬플 때 슬프지 못하면 그 상황이 과연 나에게 인상적으로 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인가요? 저에게는 저의 모두이자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해고 2학년 4반 박진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내 눈에 비친 세상의 불평등 그리고 대책인데요. 사실 제가 종이를 받기 전까지는 이런 주제로만 해야 되는 건가 싶었는데 종이를 받고 보니까 제 주제가 되게 많이 무겁게 됐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안 무겁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2015년 10월 우리 사랑스러운 김풀 10기들과 함께 미국 해외 체험 연수를 떠났을 때였습니다. 첫째 날 저녁 일정은 이곳 미국의 중심이라는 타임스퀘어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타임스퀘어에서 저와 제 친구는
초콜릿을 사기 위해 헐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 1분쯤 기다리는데 미국인들이 갑자기 옆에서 이런 인종차별적인 말을 초당 3번의 속도로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피부가 노랗다 이런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큰 말들을 들었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때는 그냥 기분이 나쁘고 그냥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잘 보면 양주역에서 그냥 피부색이 다르다, 그냥 우리말을 못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심하게 맞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더니 막 나는 흑수저라서 이거밖에 못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불평등은 왜 일어날까요? 우선 금전적인 문제, 경제력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세인 사람들을 차별하기도 하고,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사회 구조, 이렇기 때문에 민중이 개돼지란 말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버린 이런 사회적 구조나, 아니면 열장페이나 끝없는 노동력 제공을 강요하는 착취, 이런 요소들 말고도 종교, 피부색 등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불평등을 촉발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가장 큰 대책은 국제사회, 바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인 유엔입니다. 유엔은 원래는 국제의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지만 현대는 다양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힘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유네스코, 유엔 교육과학 문화기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지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왼쪽에서 네 번째에 보이는 유엔 난민기구 같은 경우에는 난민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삶을 누리고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래에 있는 유엔 아동기금에서는 그 어떤 아이들도 먼저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차별받지 않도록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 근처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총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력 시위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노력해왔을까요? 국제사회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라는 곳을 설치했습니다. 바로 이곳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그리고 바깥에 있는 요르단과 시리아의 네 군데를 설치해서 캠프를 운영 중인데요. 이것은 팔레스타인이 본인 나라보다 밖에 나가 사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봤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난민 아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집이 없는 난민들에게는 이렇게 캠프를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평등과 전 세계 사회의 노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 세계 사회가 이렇게 발을 벗고 나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들의 불평등에 관한 관심과 우리들의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세계의 불평등에 맞서서 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2반 3번 김소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유엔에서 어떤 불평등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엔이 어떤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을 지니지 않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유엔이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아까 봤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같이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김소희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문제는 아마 군사력 위주의 조금 치중된 문제에서 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도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을 한 가지. 일단 다들 너무 오래 앉아 계셔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막 이 사람은 정말 내 멘토로 정할 만하다라는 사람을 정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피곤하시군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태일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태일은 평생 차별과 멸시만 받아오면서 살아온 사람임에도 결국 그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불태우면서 그렇게 거리에서 외치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았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태울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고통이 있었을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희망과 좌절이 반복됐을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분노와 슬픔이 사무쳤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저는 전태일을 바라보면서 막 와, 전태일은 정말 위대하니까 동상을 세우자 이런 생각보다는 되게 이 전태일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연민과 또 우리나라 근대사에 대한 동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구의역에서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목숨이었습니다. 원칙대로만 했다면 이 노동자는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태일이 평화시장의 불꽃으로 사라진 지 40년이 지났는데 과연 뭐가 바뀌었고 뭐가 바뀌지 못했을까요?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에게 지금 노동자라는 모습을 그려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공사장에서 안전모 끼고 흙 묻혀가면서 노가다 뛰시는 아저씨,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청년의 월급은 열정으로 충분하다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장님들. 그런데 그렇게 몸에 흙을 묻히면서 사는 것이, 아니면 열정페이를 받아가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게 잘못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순간에 우리가 위로나 혹은 사과, 격려의 한마디를 건네주지를 못할 망정,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고 천시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막